반갑습니다. 김태영입니다. 드디어 여러분 등교 기약 날짜가 확정이 됐네요. 제 예상이 다 틀렸죠. 저는 11일로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13일 수요일 날 여러분들이 학교로 오게 됐습니다. 원래 예상이라는 거는 원래 틀리는 거예요. 예상이라는 거는 맞을 때까지 하는 게 예상이야. 그래서 틀리는 게 원래 맞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3일 날 등교를 하게 됐는데 다음 수업을 미리 좀 예고를 해볼게요. 자, 13일 수요일이면 이제 6주차 강의인데 월화가 비죠. 그럼 월화에 제가 수업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5월 11일 월요일 딱 하나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2강이 제가 찍는 마지막 촬영하는 영상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다음 수업을 미리 예고할 건데 다음 수업에는 4월 24일 날 여러분이 봤던 3월 학력평가의 확률과 통계 문제 풀이를 할 거예요. 가형에는 이렇게 4문제, 나형은 이렇게 3문제, 총 7문제 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형 선택, 나형 선택이 구별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수학은 두 개 구분해서 하면 안 돼요. 자, 가형, 나형 공통된 범위가 있죠. 그러면 두 개를 반드시 다 풀어봐야 돼. 이거는 지금 3월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친 모든 학력평가, 모의평가 다 해당됩니다. 가형, 나형 공통된 영역은 반드시 다 풀어봐야 돼요. 자, 그러면 본인이 가형 선택자다. 이 4개 문제는 풀어봤겠죠. 그래도 나형에서 이 3개 문제는 풀어봐야 돼요. 미리 풀고 제 수업에 들어야 됩니다. 반대로 내가 나형 선택자야. 이 3개 문제는 당연히 풀어봤겠지만 가형에서 이 4개 문제도 반드시 풀어보고 제 수업에 들어야 됩니다. 자, 이 문제집들은 여러분들이 EBS 등 관련된 사이트에서 얼마든지 다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다운받고 미리 문제 풀고 제 수업에 들어야 됩니다. 기출문제는 제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여러 번 강조했고 반드시 풀고 경향을 분석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는 이 강의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단원 문제 마무리 지어보죠. 교과서 35쪽의 문제입니다. 자, 8가지 색깔을 칠하는데 원순열이죠. 제가 원순열을 어떻게 하라 그랬죠? 구별되는 자릿수 여기에다가 곱하기 순열로 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처음에 첫 번째 색깔을 칠해 볼게요. 구별되는 자릿수가 몇 가지입니까?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는 서로 구별이 안 되죠. 그러면 같은 자리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어디를 칠해도 같은 자리죠. 그러면 이 4개 역시 구별되지 않겠네요. 그럼 구별되는 자릿수는? 빨간 자리는 어차피 같으니까 한 개로 보고 파란 자리 같으니까 어차피 한 개로 보면 되니까 빨간색을 칠할래? 파란색을 칠할래? 2가지가 되겠네요. 2가지. 이게 2가지.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에 색칠을 했대요. 첫 번째 색깔을 여기에 칠했대. 여기에 칠하면 그 다음부터 나머지 자리는 모두 다 구별이 되죠. 그럼 다 구별되니까 나머지 자리에 7 팩토리아 곱하면 되겠네요. 2 곱하기 7 팩토리아를 하면 답이 됩니다. 이거 계산하면 답이 10080이 나온대요. 10080이 나옵니다. 자, 제가 알려준 대로 원순열 꼭 하세요.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이제는 남학생 2명이 있고 여학생 6명이 있죠. 근데 남학생은 서로 다른 모서리에 앉혀라. 자, 일단은 남학생 먼저 앉혀봅시다. 남학생 1번. 자, 남학생 1번 앉힙시다. 자, 그러면 이 사각형은 정사각형이죠. 그러면 구별이 안 될 건데 구별이 되는 거는 이 모서리에 오른쪽이 앉냐 왼쪽이 앉냐겠죠. 자, 모서리에 오른쪽, 여기도 모서리에 오른쪽, 여기도 모서리에 오른쪽, 여기도 모서리 오른쪽. 그러면 이 4개 자리는 어디에 앉든 구별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여기도 역시 어차피 다 똑같은 왼쪽 자리니까 구별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구별되는 거는 빨간색 오른쪽에 앉을래? 파란색 왼쪽에 앉을래? 두 가지가 구별이 되겠네요. 그러면 남학생 1번이 앉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구나. 자, 그러면 남학생 1번이 여기 앉았다 봅시다. 자, 그 다음에 남학생 2번이 앉죠. 남학생 1번이 앉으면 나머지 자리는 다 구별이 되는데 제한 조건이 있죠. 다른 모서리에 앉아라. 다른 모서리에 앉아래. 그럼 남학생 2번은 절대로 남학생 1번이랑 같은 모서리에 앉으면 안 되겠죠. 그럼 가능한 거는 여기 앉든 여기 앉든 여기 앉든 이 6개 자리 중에선 어디 앉아도 상관은 없겠죠. 얘와 다른 모서리에 앉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남학생 2번은 6개의 경우의 수가 있겠군요. 뭐 남학생 2번 여기 앉혀 봅시다. 자, 그러면 남아있는 거는 여학생 6명이 남아있죠. 이 6명은 나머지 6자리가 다 구별이 되기 때문에 순열로 봐라. 6 벡토리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2랑 6이랑 6 벡토리아 곱하면 되겠죠. 이거 곱하면 답이 8640이 나온대요. 이렇게 계산하면 8640이 나옵니다. 원순열 쉽죠? 자, 세 번째 봅시다. 3번.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네요. 자, A에서 B로의 함수 중에서 F3은 7이 되면 안 된다 그랬네요.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우리가 문제를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일일이 다 세도 되는데 그게 힘들면 여사건으로 봐도 된다 그랬죠. 이 문제는 여사건으로 한번 보죠. 여사건으로. A가 1, 2, 3, 4. 그 다음에 5, 6, 7, 8, 9. 일단은 얘는 생각하지 말고 함수의 개수를 한번 구해봅시다. 자, 함수의 개수는 정의역의 개수만큼 칸을 만들자. 자, 1. 대응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가지 다 가능하죠. 여기 5가지. 2도 5가지 다 가능하죠. 1대1 함수가 아니죠. 그냥 함수라 그랬잖아. 1이 5에 대응돼도 2는 또 5에 대응될 수 있습니다. 얘 5가지. 3도 5가지. 4도 5가지. 총 몇 가지냐? 5의 4제곱만큼의 함수의 개수가 존재하겠네요. 자, 나는 여사건으로 본다 그랬죠. F3은 7이 안 된다 그랬는데 F3이 7이 되는 경우를 여기에서 빼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할 거는 F3이 7이 되는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볼게요. 1, 2, 3, 4. F3은 무조건 7로 가라. 얘는 무조건 7로 가라. 자, 그러면 F3이 7일 때 함수의 개수를 봅시다. 1은 어디로 가도 상관없죠. 5가지. 뭐 1이 뭐 6으로 갔대. 2도 5가지 중에 어디로 가도 상관없죠. 자, 3은 7로 고정되어 있죠. 경우의 수 1가지. 그럼 4도 5가지 어디 가도 되겠죠? 5가지. 그러면 계산하면 얘는 5의 세제곱이다. 이 말이네요. 그러면 5의 4제곱에다가 5의 세제곱만 빼면 되겠죠. 5의 4제곱은 625. 5의 세제곱은 125죠. 그럼 계산하면 답은 500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 문제 봅시다. 4번입니다. 4번. 선생님이 지금 이가 아파가지고 말이 좀 안 나와요.
제가 어제 스케일링을 받으러 갔는데 거기 그 간호사분께서 하다가 아프면 손을 들래. 그래서 막 하고 있는데 너무 아픈 거야. 근데 손을 딱 들었다. 그랬더니 나한테 뭔가를 해줄 줄 알았어. 손 딱 드니까 그냥 쓱 내리고 그냥 하던 거 하는 거 있지. 아니 그럼 뭐하러 손 들라는 거야? 그래서 아파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네. 자, 마저 풀게요. 4번. 1, 2, 3, 4, 5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4개를 뽑아. 네 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1000의 자리의 숫자와 1의 자리의 숫자의 합이 6인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또 얘기합니다. 확률과 통계, 경우의 수의 대원칙은 뽑고 배열이다. 먼저 뽑고 그 다음에 배열하는 겁니다. 자, 볼게요. 4자리 자연수를 만든대요. 자, 일단 봐봐. 1000의 자리의 숫자와 1의 자리의 숫자가 합이 6이 되는 거를 먼저 뽑자고. 자, 1000의 자리, 1의 자리 합이 6이 되는 걸 먼저 뽑아 볼게요. 가능한 거. 1, 2, 3, 4, 5 중에서 합이 6 되는 거. 1, 5. 괜찮죠? 또 가능한 거. 2, 4. 괜찮죠? 3, 3. 3, 3은 됩니까? 안 됩니까? 중복을 허용하여 3, 3 되네요. 또 되는 거. 4, 2 되고 5 하나 되고 다 뽑았네요. 그 다음에 또 경우의 수 계산하면 되겠죠. 일단 뽑아놓은 것들의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하자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10의 자리랑 100의 자리만 남았죠. 그러면 10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이 5가지 다 되죠. 중복된다 그랬잖아. 그럼 가능한 게 여기 5가지. 10의 자리도 5가지. 이 2개를 곱하면 이때는 5의 제곱이겠네요. 아니, 그 다음도 마찬가지인데 5가지, 5가지. 얘도 5의 제곱. 그럼 나머지 3개도 다 마찬가지죠. 얘도 5의 제곱, 얘도 5의 제곱, 얘도 5의 제곱. 그러면 이 5개를 다 더하면 되겠죠. 5의 제곱이 5개구나. 그럼 5의 세제곱이 되니까 125가 된다 이 말입니다. 뭐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봅시다. 5번은 풀었죠. 5번은 제가 풀었고 6번 봅시다. 6번. 길찾기 문제는 쉽죠. 자, A에서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얘도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가는 거 안 보죠. 요 한 가지, 한 가지면 여기는 2가지. 2가지 한 가지면 여기는 3가지. 2가지 한 가지면 3가지. 3가지 3가지면 6가지. 6가지 한 가지면 7가지. 그 다음 또 보죠. 1, 3, 여기 4. 1, 4, 여기 5. 6가지면 여기도 6가지. 6, 7, 13. 6, 5, 11. 더하면 24. 5가지면 여기 5가지. 여기 16. 더하면 40. 더하면 6. 더하면 22. 마지막은 62. 이렇게 하면 되겠죠. 가능한 경우의 수는 62가지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 문제 한번 보시죠. 35쪽에 7번입니다. 자, 자연수 n을 순서를 고려하여 2 이하의 자연수 합으로 나타내는 수를 이렇게 표현했네요. 자, 이렇게 얘기해 놓고 하나의 규칙을 나타내고 얘가 나와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가 나오면 이 얘를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한번 분석을 해봐야 돼요. 얘만 분석하면 우리가 원하는 거 푸는 거 대단히 쉽습니다. 자, 4를 1, 4개의 합으로도 나타낼 수 있겠죠. 근데 1, 4개가 아니고 2를 1개 넣었어. 1, 2개, 2 하나. 이 합으로 나타내겠고 2, 2개 합으로 나타내도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럼 보세요. 이거는 뭐냐면 1, 4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죠. 어차피 한 가지잖아. 얘는 보세요. 얘는
1, 2개, 2 하나를 일렬로 나열하는 거예요. 봐봐. 2가 제일 마지막에, 2가 중간에, 2가 제일 처음에 오는 거. 1, 1, 2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였네요. 그럼 얘는 뭐냐? 얘는 이 두 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였네. 그럼 결국 뭐냐? 얘도 뽑고 배열인 거예요. 자, 볼게요. 자, N7 봐봐. 그럼 나는 7을 이렇게 자연수의 합으로 나타내고 싶어. 일단 여러분들 7을 1을 7번 더하면 되겠죠? 이것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자, 그럼 이렇게 말고 2를 한 개 썩자고 1의 5개, 2 하나 이렇게 만들어도 되겠죠? 아니면 이 2를 2개 만들어도 되겠죠? 아니면 2를 3개 만들어도 되겠죠? 2를 4개 만들면 7을 넘어가 버리니까 일단 다 뽑았네요. 이게 뽑은 거야. 그 다음에 배열하면 되겠죠. 2를 7개 배열해라. 어차피 이건 한 가지죠. 이 경우의 수는 한 가지구나. 1, 5개, 1, 5개, 2 하나를 배열해라. 갓일순이죠. 같은 것이 있는 수인들. 그러면 총 6개인데 같은 것이 5개 있네요. 요만큼의 개수가 생기겠죠. 그럼 얘는 1이 3개, 2가 2개죠. 총 5개니까 5팩토리아인데 같은 거 3개, 또 2개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죠. 얘는 봐봐. 1은 1개인데 2가 3개죠. 총 4팩토리아인데 같은 것이 3개 있구나. 얘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계산해 볼게요. 요 놈 계산하면 6이구나. 얘 계산하면 10이구나. 얘 계산하면 4구나. 다 더하세요. 그러면 답은 21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21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또 풀러가 보죠. 이 문제는 지금 가를 보세요. 세 수의 합이 홀수라 그랬죠. 여러분도 문제를 풀다 보면 더했을 때 홀수가 된다, 더했을 때 짝수가 된다 이런 문제가 대단히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더했을 때 홀수가 되는 거 파악하는 게 더 쉽습니다. 자, 어떻게 더하면 홀수가 될까요? 홀수를 홀수에 더하면 홀수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1 더하기 3이 있어. 홀수가 지금 2개죠. 그러면 4, 짝수가 돼요. 홀수가 홀수계다. 한 개 더 더해봐봐. 그러면 얘는 9, 홀수가 된다 이 말이에요. 홀수를 홀수에 더하라. 그러면 홀수가 됩니다. 그럼 1, 3 오면 나머지 짝수를 몇 개 더하든 상관은 없어요. 홀수의 개수만 파악하면 그 결과는 홀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가를 다시 한번 보죠. A, B, C 세 수의 합이 홀수인데 그럼 A, B, C 세 수의 합이 홀수면 여러분 케이스 분류를 할 수 있겠네요. A, B, C 중에서 홀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케이스 분류를 하면 되겠네요. 첫 번째 여기다 쓸게요. 첫 번째 세 개 다 홀수인 거야. 세 개 다 홀수여도 홀수계니까 합이 홀수가 되겠죠. 그럼 두 번째 홀수가 1개인 거죠. 그럼 나머지 2개는 짝수인 거고 이렇게 해도 홀수가 1개니까 가능하고 홀수가 3개니까 가능하다 이 말이죠. 이렇게 케이스 분류를 하고 이 두 가지 경우만 세보면 되겠네요. 자, 근데 나를 보면 ABC의 범위가 있네. 10 이하네요. 10 이하. 1부터 10 중에서 선택을 하면 되겠네요. 해봅시다. A, B, C 1, 4, 5, 6, 7, 8, 9, 10 자, 홀수를 봅시다. 홀수는 1, 3, 5, 7, 9네요. 자, 그럼 봐봐. A, B, C가 이 중에 하나 대응을 할 건데 뽑고 배열이죠. 뽑고 배열인데
얘를 만족하려면 이 파란색 홀수 5개 중에 3개만 뽑기만 하면 자동으로 배열은 돼요. 우리 예전에 뭐 증가함수, 감소함수 할 때 했잖아. 뽑기만 하면 끝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면 등호가 있죠. 여기다 등호가 있지. 그러면 5개 중에 3개를 뽑는데 중복돼도 괜찮구나. 그러면 OH3이구나 이 말이죠. 예를 들어 볼까? 이 중에 3개 한번 뽑아볼래요? 예를 들어 뽑으면 뭐 1 뽑고 3 뽑고 7을 뽑았대. 그러면 A, B, C 순서대로 크거나 같아야 되죠. 그러면 대응은 자동으로 1, 5, 7 대응은 자동으로 되잖아. 그러니까 뽑기만 하면 끝난다 이 말이죠. 만약에 중복해서 뽑는다라고 생각해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1 하나, 7 2개를 뽑았대요. 자, 1 제일 작은 건 A로 가고 이 같죠? B, C가 다 가면 되잖아. 역시 뽑기만 하면 대응은 자동이다. 뽑기만 하면 끝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요것만 계산하면 되겠죠. 계산까지 해볼게요. 그러면 7, 3이네요. 이거는 3, 2, 1, 7, 6, 5 계산하면 35가 된다 이 말이죠. 두 번째 한번 봅시다. 홀수 하나, 짝수 2개로 가볼게요. A, B, C 됐습니다. 자, 홀수 보죠. 홀수 1, 3, 5, 7, 9가 있죠. 홀수는 1개래. 자, 뽑기만 하면 자동으로 대응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5개 중에 홀수 1개만 뽑으면 되겠네요. 5C1. 자, 짝수 2개도 있네. 그럼 짝수 2, 4, 6, 8, 10 중에서 2개죠. 5개 중에 2개를 뽑아야 되는데 역시 등호가 있죠. 그러면 중복 조합으로 해야 되겠네. 5개 중에 중복해서 2개를 뽑아라. 자, 이 2개는 곱할래요? 더할래요? 곱할래? 더할래? 예를 들어 볼까요? 자, 파란색 5개 중에 1개, 나는 3을 뽑았대요. 자, 빨간색 5개 중에 2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2, 8을 뽑았대. 그럼 대응되는 건 자동이죠. 2는 A로, 그 다음에 3은 B로, 8은 C로. 대응은 자동이니까 뽑기만 하면 끝난다 이 말이죠. 자, 그럼 봐봐. 파란색도 선택받고 빨간색도 선택받고 지금 동시에 일어난 거잖아. 빨간색도 이렇게 2개 선택받은 거, 파란색도 1개 선택받은 거 다 동시에 일어났죠. 그러면 곱해야 되겠죠. 그럼 2개를 곱하면 되겠구나 이 말입니다. 계산해 볼까요? 5C1 5가지 5H2 요 계산해 보면 6C이네요. 6C는 15. 그럼 2개 곱하면 얘는 75네요. 그럼 내가 원하는 답은 35랑 75를 더하면 되겠죠. 그럼 더하면 답은 110이다. 이렇게 가면 되겠죠. 얘랑 얘랑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잖아. 이 경우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때는 2개 더한다 이 말입니다. 답은 110입니다. 그 다음 문제 봅시다. 10번입니다. 방금 푼 문제랑 대단히 비슷한데 차이는 여기 절대값이 들어갔다는 게 차이가 있겠네요. 만약에 절대값이 없다면 봅시다. 만약에 절대값이 없다면 1부터 8 중에서 중복해서 3개만 뽑으면 돼요. 무슨 말이냐? 이 8개 중에 3개만 뽑으면 돼. 아까 다 했죠? 만약에 이렇게 뽑혔다. 대응되는 거는 무조건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 뽑기만 하면 끝난다 이 말이죠. 자, 그럼 여기서는 여기 절대값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 내가 2, 4, 6을 예를 들었죠. 여기요. 2, 4, 6도 얼마든지 1, 2, 4, 6, 8이니까 가능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절대값이 붙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만 가능한 게 아니죠. 마이너스 2도 가능하다고. 절대값 마이너스 2도 2잖아. 그러면 이 a가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 두 가지 경우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c도 마찬가지야. 여기 6도 당연히 가능한데 여기 절대값이 붙어버리면 6만 되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6도 가능하죠.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가지가 가능하다 이 말이죠. 여기도 역시 곱하기 2를 해야 합니다. 계산해보죠. 계산해보면 10, C3, 2, 3, 2, 1, 19, 8, 3. 그러면 120에다가 4만 곱하면 되겠네요. 그럼 답은 480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됐죠?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11번이랑 12번은 제가 또 미리 다 풀었습니다. 그러면 14번으로 가면 되겠네요. 금방 풀죠? 자, 이것도 원순열 문제인데 조금 입체가 나와서 힘들 수도 있지만은 이거는 절대 힘든 게 아닙니다. 자, 색깔 5가지 색깔이 있죠. 일단 밑면을 뭘 칠하느냐에 따라서 케이스 분류하는 거죠. 만약에 빨주, 노초, 파 5가지 색깔이 있대요. 그럼 첫 번째 내가 이 밑에 면을 빨간색으로 칠했다라고 봅시다. 첫 번째 밑면을 빨간색을 칠했다 한번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주황 만약에 파란색을 칠한다 보죠. 그럼 파란색은 이 4개의 면이 있죠. 이 4개 면은 어디 칠해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좀 잘 보입니까? 그게 좀 잘 안 보이면 너네 입체를 위에서 한번 바라볼래? 위에서. 얘들아, 이 입체를 위에서 이렇게 위에서 바라본 다음 생각해 보세요. 위에서 바라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사각형이 보이고 이렇게 보이겠네. 이 각각의 면이 이렇게 보일 거 아니야. 그럼 보세요. 이 4개 면은 어떻게 봐도 똑같죠. 전혀 구별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색칠하는 경우는 이렇게 영역이 4개로 구별되어 있지만은 다 실제로는 구별되지 않는다. 경우의 수는 한 가지다 이 말이죠. 한 가지다. 이 중에서 어떤 색깔을 칠해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만약에 파란색을 여기다 칠했대요. 그때는 이 3가지 면이 다 구별이 되죠. 이제 순열로 본다. 3팩토리아. 됐네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지금은 제가 밑에 면을 빨간색으로 했지. 두 번째 뭐 주황색을 칠했다. 그렇게 해도 그 다음은 마찬가지죠. 이 밑에 면을 노란색을 칠했다. 그래도 마찬가지죠. 밑에 면을 초록색을 칠했다. 그때도 마찬가지죠. 맨 마지막 밑에 면에 파란색을 칠했다. 그래도 마찬가지죠. 이 경우만 다 더하면 되겠네요. 3팩토리아 곱하기 5다. 답은 32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문제를 읽어보죠. 4개의 자연수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3개를 뽑아 만들 수 있는 3자리 자연수의 합이네요. 3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고 합을 구하라고 하니까 조금은 까다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쉬운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자, 1,
2. 두 개의 숫자만 보죠. 이 두 개의 숫자를 이용해서 두 자리 자연수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중복을 허용해서 만들어 볼게요. 그럼 가능한 거는 여기 1, 1, 1, 2, 2, 2, 2. 이렇게 4개의 숫자 가능하겠죠. 그럼 지금 말하는 거는 이 4개의 숫자를 다 더하래. 그럼 다 더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11, 12, 21, 22 더하면 66이겠네요. 얘는 뭐 계산이 간단하니까 이렇게 바로 하는데 이렇게 되기 위한 원리를 찾아보죠. 여러분 11이 뜻하는 게 뭐냐면 11은 10의 자리가 1이고 1의 자리가 1이다 이 말이죠. 12는 10의 자리가 1이고 1의 자리는 2다. 21은 10의 자리는 2고 1의 자리는 1이다. 22는 10의 자리가 2고 1의 자리가 2다 이 말이죠. 그럼 나는 계산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4개를 더하겠다고. 그러면 자리수별로 계산하겠다 이 말이에요. 일단 뭘 계산할 거냐면 1의 자리끼리 먼저 계산을 해보자고. 1의 자리만. 그럼 1의 자리 계산하면 1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2죠. 그럼 얘가 뜻하는 건 뭐냐면 1이 2개다. 2가 2개다. 즉 요렇게 나타내면 되겠네요. 1이 2개다. 2가 2개다. 1이 2개다. 2가 2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100의 자리끼리 한번 또 계산을 해보죠. 10이 2개, 20이 2개죠. 그러면 10이 2개, 20이 2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요거를 계산한다고 치면 이렇게 2개씩 있겠네요. 여기에 10 더하기 20 이렇게 바로 가면 되겠네. 10이 2개, 20이 2개 이 말이죠. 그럼 결국 얘네들을 계산하면 결과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요거 2개만 더하면 66이 그대로 나와요. 한번 볼래요? 얘는 계산하면 6, 얘는 계산하면 60. 2개 더하면 66 나오죠. 자, 그러면 지금 아이디어는 뭐냐? 이렇게 통으로 계산하지 말고 10의 자리, 1의 자리 쪼개서 10의 자리끼리, 1의 자리끼리 계산을 하자 이 말입니다. 이 원리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한번 풀러 가볼게요. 1, 2, 3, 4 세 자리 자, 일단 뭐부터 보냐면 1의 자리부터 봅시다. 그럼 1의 자리만 생각해 보세요.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1 가능, 2 가능, 3 가능, 4 가능이죠. 자, 그럼 봐봐. 1의 자리가 1인 게 몇 개인지를 봅시다. 자,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 4가지 중에 뭐가도 상관없죠. 가능한 건 4가지. 중복을 허용하니까 10의 자리도 4개 중에 뭐가도 상관이 없으니까 4가지. 얘를 곱한다고 보면 4의 제곱개만큼 가능하겠네요. 1의 자리에 1이 오는 숫자의 경우의 수는 4의 제곱개네요. 2도 마찬가지지. 여기도 4가지. 4가지니까 얘도 4의 제곱. 3, 4도 마찬가지죠. 얘도 4의 제곱. 얘도 4의 제곱이죠. 자, 그럼 나는 1의 자리만 일단 합만 계산해 볼게요. 1의 자리의 합을 구하면 1도 4의 제곱, 2도 4의 제곱, 3도 4도 다 4의 제곱만큼 있죠. 그러면 1도, 2도, 3도, 4도 모두 4의 제곱만큼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100의 자리 가볼게요. 100의 자리도 가능한 거는 1, 2, 3, 4죠. 자, 가능한 경우의 수도 똑같죠. 100의 자리 4가지, 1의 자리 4가지. 그럼 이거는 4의 제곱. 여기도 그 다음도 4의 제곱. 그 다음도 4의 제곱. 그 다음도 4의 제곱.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10의 자리만 더해 볼게요. 자, 1, 2, 3, 4인데 얘는 10의 자리니까 10, 20, 30, 40으로 봐야 되겠죠. 10, 20, 30, 40으로 보자. 몇 개냐? 4의 제곱만큼 있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죠.
마지막 100의 자리. 100의 자리도 가능한 게 1, 2, 3, 4죠. 역시 경우의 수는 어차피 10의 자리랑 1의 자리 보면 되겠죠. 4가지니까 얘도 4의 제곱만큼. 밑에 거도 4의 제곱. 그 다음도 4의 제곱. 그 다음도 4의 제곱. 다 됐습니다. 얘는 1, 2, 3, 4를 100, 200, 300, 400으로 봐야 되겠죠. 여기는 100, 200, 300, 400으로 보고 얘는 4의 제곱만큼 있구나. 계산해서 다 더하면 답이 된다 이 말이죠. 계산해보면 이게 10이네요. 그럼 이거는 160, 이거는 1600, 이거는 16,000. 그 다음에 이 세 가지만 더하면 되겠죠. 계산해 볼까요? 계산하면 0, 6, 7, 7, 1. 답은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요. 17,760이네요. 그래서 문제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그 다음 봅시다. 16번. 자, 이 문제도 보면 지금 이 중에서 4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해라 그랬죠. 역시 뽑고 배열입니다. 자, 그럼 뽑는데 여기서는 같은 문자를 좀 조심해야 되겠네요. 같은 문자가 어디 있냐면 같은 문자가 2, X는 또 없고 P도 없고 R, I, N, C 그 다음 어차피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같은 것이 있는 애들은 조심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같은 것이 있는 거를 조심을 해서 케이스 분류를 한번 해볼게요. 자, 4자리죠. 첫 번째는 뭐냐면 2가 아예 없는 거. 이 4자리 모두 2가 없는 경우의 수를 봅시다. 자, 2가 없으면 남아있는 건 몇 개냐면 하나, 둘, 세 개, 네 개, 5, 6개 있겠죠. 그러면 뽑고 배열이라 그랬죠. 6개 중에 이 뽑히는 4자리의 수를, 4자리의 문자를 뽑는 거죠. 6, 4. 뽑은 다음에 4자리 배열해야 되겠죠. 4팩. 이렇게. 뽑고 배열. 자, 그 다음도 한번 볼게요. 두 번째는 2가 1개 있는 거. 총 4개를 뽑는데 2는 하나 뽑고 나머지 3개 문자를 뽑으면 되겠죠. 그럼 나머지 3개는 이 6개 중에서 3개를 뽑아야 되겠네요. 6, 3 뽑았다. 그 다음 배열하자. 4팩토리아. 어차피 뽑힌 4개는 다 다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4팩토리아죠. 자, 그 다음 볼까요? 2를 2개 뽑았다. 2, 나머지 2개 뽑으면 되겠네요. 자, 2개 뽑자. 6, 자, 그 다음에 뽑고 배열인데 이제는 4자리를 배열하는데 같은 게 있죠. 그러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봐야지. 예를 들어서 뽑히는 게 X랑 P라 한번 볼게요. 이 XP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전체 4팩토리아인데 같은 게 2개 있죠. 2팩토리아 나눠주면 되겠네요. 자, 세 번째 케이스. 네 번째네요. 2를 3개 뽑았을 때 2, 나머지 하나. 그럼 나머지 하나는 6개 중 하나 뽑으면 되겠죠. 만약 여기에 X가 뽑혔다. 그러면 이 3개 X 하나를 일렬로 나열하는 거죠. 그러면 4팩토리아인데 같은 게 3개면 3팩토리아 나눠주면 되겠죠. 마지막입니다. 2만 4개 다 뽑아. 그러면 2. 어차피 이거는 2가 4개면 경우의 수 1개죠. 1개. 얘네만 다 계산하면 답이 되겠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계산하면 얘가 360, 얘가 480, 요게 계산하면
180. 요거 계산하면 24. 얘는 1. 그래서 총 계산하면 답이 1045가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를 보죠. 마지막 17번입니다. 자, 부동식이 5 이하를 만족하는 음하정 XYZ의 개수를 구하여라. 자, 우리는 그동안 방정식을 봤지 부동식은 보지 않았죠. 근데 어려운 게 아닌 게 우리가 배운 방정식으로 고치면 되죠. 자, 볼게요. 첫 번째,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5 이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5가 되는 거. 4, 3, 2, 1, 0 이렇게 구하면 되잖아요. 두 번째, 얘가 4가 되는 거. 세 번째, 3이 되는 거. 얘가 2가 되는 거. 얘가 1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음하정이니까 0이 되는 것도 가능하겠네요. 얘가 0이 되는 거. 이 케이스만 다 구하면 되죠. 자, 세 개 더해서 5 된다. 음하정 3H5. 얘는 3H4, 얘는 3H3, 얘는 3H2, 얘는 3H1, 얘는 뭐 3H0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거 계산해 볼까? 계산하면 7C5, 얘는 6C4, 얘는 5C3, 얘는 4C2, 얘는 3C1, 얘는 2C0. 요거만 더하면 되죠. 이거를 각각 계산해도 되는데 우리가 딱 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여기 한번 적어 볼게요. 일단 2C0 봐봐. 우리가 파스칼 삼각형을 할 때 2C0은 이렇게 삼각형의 변에 위치하죠. 그 다음 3C1은 한 칸 더 가면 되겠네. 4C, 그 다음에 5C3, 그 다음에 6C4, 마지막 7C5. 얘를 싹 다 더하래. 뭐가 보입니까? 하키스틱 보이지 않습니까? 요렇게. 그럼 여러분들 얘네 합은 여기 대각선 아래 거죠. 얘 뭐가 될까? 제가 이 7C5랑 비교하라 그랬죠. 이건 뭐가 바뀐다 그랬죠? 자, 봐봐. 하키스틱 할 때 여기 만약에 N 더하기 M, C, 뭐 M이다. 자, 그 다음 오는 거는 얘네가 숫자가 하나 더 커진다 그랬죠. N 더하기 M 더하기 1, C, M은 그대로다. 이렇게 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를 이용해서 풀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7, 하나 커져라. 8, C, 5는 그대로. 그럼 내가 원하는 답은 8C5네요. 8C5가 뭐랑 똑같으냐? NH5랑 똑같아. 자, 그럼 나는 8C5를 볼 건데 이게 NH5랑 같은 N만 찾으면 되겠죠. 얘 변환합시다. N이랑 5랑 더하고 빼기 1, C5. 그럼 얘는 N 더하기 4, C5. 자, 그럼 봐봐. 8이랑 N 더하기 4랑 같구나. 그러면 답은 N은 4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대단원 문제를 모두 다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제가 영상을 찍는 마지막 수업입니다. 반드시 모의평가, 학력평가 문제를 풀고 제 수업을 들어야 됩니다. 고생 많았습니다.